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가장 무서운 일은 믿었던 사람에게서 상처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본심이 미리 드러났더라면 내가 그토록 힘들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람의 본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은 써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방송은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와 깊이 관계 맺기 전에 딱 이 질문 하나만 해보세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용하려는 사람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50대 중반의 여성 이영애님의 사연에서 시작됩니다. 영희님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다시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 친구는 늘 밝고 친절한 성격이었기에 영희님은 반가운 마음에 다시 연락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좋았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예전의 추억을 나누며 다시 가까워졌지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친구가 종종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나는 솔직한 게 좋아.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그 옷은 영희 너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 혹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근데 네가 너무 둔해. 영희님은 처음엔 진심 어린 조언이라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친구의 말은 점점 상처가 되었고 영희님은 자신이 자꾸만 작아지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죠.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혹은 나는 거짓말을 못해. 또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조언 같고 진심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가장 교묘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스라이팅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말로는 당신을 위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자존감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말들이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한 번쯤 멈추고 돌아보시길 권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잔혹함을 포장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진정한 솔직함은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진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프고 힘들어질 정도의 솔직함은 그저 독이 될 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런 사람을 구별하는 질문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질문은 매우 단순하지만 상대의 본심을 단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내가 힘들 때 넌 어떤 말을 해줄 거야? 입니다. 다음으로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대답이 돌아오는지를 통해 그 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희님은 어느 날 동창 모임에서 마주한 그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요즘 좀 힘들어. 혹시 내가 많이 지쳐 보일 때 너는 뭐라고 말해줄 것 같아? 그 친구는 아주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연히 네가 왜 그렇게 됐는지부터 따져봐야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쳐야 하니까. 그 말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위로보다는 지적이 먼저 나오는 말투였고 그 안에는 친절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가하려는 마음, 내가 더 옳다는 우위의식, 그리고 상대가 얼마나 힘들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태도. 그때 영희님은 무언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힘들 때 누구 옆에 있느냐입니다. 잘 나갈 때 웃고 박수 쳐주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무너지고 있을 때 묵묵히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그렇기에 앞서 말한 그 질문, 내가 힘들 때 넌 어떤 말을 해줄 거야? 는 그 사람의 인간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 같은 질문이 됩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관계란 고난 속에서 서로에게 얼마나 따뜻한지를 보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약해질 때 지적부터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평등한 관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경북 포항에 사는 50대 남성 김정우님은 오래 알고 지낸 사업 파트너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서로를 도우며 함께했기에 정우님은 상대방을 형제처럼 생각했지요. 하지만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정우님의 사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졌고 그 파트너는 그때부터 정우님을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형도 이제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형이 너무 물렀잖아. 그게 문제야. 그 말은 표면적으로는 조언 같았지만 정우님은 그 말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네 편이 아니다 라는 냉정한 결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그 파트너는 정우님을 떠났고 다른 경쟁업체와 손을 잡았지요. 정우님은 말합니다. 그때 알았어요. 힘들 때 말 한마디로 사람이 갈라지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 내가 약할 때, 그 사람 앞에 얼마나 작아졌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중요합니다. 내가 힘들면 넌 뭐라고 해줄 거야? 그 질문 앞에서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편이고 그 질문 앞에서 지적하거나 침묵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평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질문 말고도 사람의 본성을 알아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미정님은 30회 가까이 단골 손님들을 만나며 사람을 보는 감각이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녀가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사람이 어떤 손동작을 할 때의 눈빛과 자세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세요. 어느 날 미정님의 단골인 80 가까이 된 할머니 한 분이 딸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울먹이며 찾아왔습니다. 딸이 같이 살던 집을 팔고 요양병원에 모시겠다며 갑자기 병원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자신은 아직 멀쩡한데 더 이상 같이 살기 싫어졌는지 집도 팔고 방문도 잘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있던 딸이 눈을 흘기며 어머니의 말을 끊었고 다리를 꼬고 앉은 채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툭툭, 툭툭, 툭툭. 그 소리는 무심하고 조급하며 불편하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손동작에 미정님은 확신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의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라고.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몸이 먼저 진실을 말합니다. 특히 손동작은 그 사람의 본성과 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손동작은 무언가를 들고 흔들며 자기 말을 강조하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펜을 휘두르며 말하거나 컵을 탁 놓으며 말을 끊는 행위. 이런 행동은 상대를 지배하려는 심리가 무의식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손을 깍지 낀 채 두 팔을 교차해 가슴 앞에 두는 자세입니다. 이건 방어적이고 상대를 경계하거나 내 말에 설득당하지 않겠다는 거리두기의 표시입니다. 셋째는 상대 말에 반응할 때 자주 손으로 턱을 괴는 사람입니다. 이 행동은 상대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더 우월하거나 지루하다는 메시지를 은근히 전달하는 무의식적 표현이지요.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언 박사는 사람의 감정과 태도는 말보다 비언어적 표현에서 더 크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말은 거짓을 담을 수 있어도 몸은 거짓을 오래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말보다 손을 봐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힘들 때 그 사람이 손으로 무슨 행동을 하는지 유심히 보세요. 말로는 괜찮다 하면서도 책상을 두드리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은 이미 마음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 반대로 상대의 말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가볍게 모으고 두 손을 무릎에 가지런히 올리는 사람은 경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배운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손동작에서 무엇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진심은 바로 그 손끝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의 말투에 담긴 본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저 단어의 나열이 아닙니다. 말투에는 그 사람의 본성, 인격, 성숙도까지 고스란히 담깁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의 감정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서울 동작구에서 2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일한 김영민 씨는 동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이 말투 하나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듣는 순간, 아, 이 사람은 조심해야겠다. 느껴지는 말투가 있다고요.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원인을 응대하는 부서에서 새로 발령받은 후배가 있었는데 겉으로는 항상 웃으며 말하지만 말끝마다 상대방을 끊임없이 낮추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예를 들어, 그걸 아직 모르세요? 에이, 그건 좀 아닌데요? 다른 분들은 다 이해하시던데요. 이렇게 겉으로는 공격적이지 않지만 상대방을 무안하게 만드는 말투. 이게 바로 은근히 사람을 깔보는 말투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투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습관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말투를 가진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보다 내가 우위에 있음을 알리고 싶은 욕구가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죠. 둘째는 확신을 담지 않고 말끝을 흐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회피성 본성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인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제 생각은 아닌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던진 말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도가 은연중에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심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말로 사람을 떠보거나 뒷말을 유도하려는 유형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비꼬는 듯한 말투입니다.
겉으로는 칭찬 같지만 듣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는 말. 이 옷 참 특이하네요. 용기가 대단하신 듯해요. 와, 그 발표. 정말 열심히 하셨나 봐요. 다 티 나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대화의 본질이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우위를 은근히 과시하는 데 있습니다. 심리학자 마셜 루센버그는 비폭력 대화 이론에서 진심 없는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마음을 찌른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말투는 그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창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말의 내용보다도 그 말투에서 어떤 뉘앙스가 풍기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투를 가진 사람을 곁에 두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을 늘 지적하거나 비꼬거나 의심하는 말투로 대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깎아내리며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투가 한 번이면 실수일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된다면 그건 성격이고 본성입니다.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걸음걸이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진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걸음걸이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 자신감, 그리고 인성까지도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뒷모습과 걸음걸이를 보면 그 사람의 과거와 마음을 모두 알 수 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말은 친절한데 걸음걸이가 뭔가 불편하고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 혹은 혼자 가는 길인데도 지나치게 땅을 짓밟듯 세차게 걷는 사람, 이들의 걸음걸이에는 단순히 성격만이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중소기업에서 총무팀장으로 일하던 박정은 씨는 신입사원을 면접할 때 항상 사무실 복도에서 걸어오는 모습을 먼저 지켜본다고 했습니다. 박정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걸음걸이에 무례함이 드러나는 사람은 업무 중에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아요. 쾅쾅 걷거나 다리를 질질 끄는 사람은 집중력이 낮거나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박정훈 씨는 걸음걸이가 조용하고 안정적인 사람은 업무 중에도 침착했고 문제가 생겨도 탓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걸음걸이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첫째, 발을 쾅쾅 구르듯 걷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마음이 크고 무의식 중에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위협하려는 본성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조용한 사무실이나 복도에서도 주변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쿵쿵 걷는다면 그 사람은 배려심이 낮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걸을 때 주변 사람을 자주 쳐다보거나 눈치를 심하게 보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자신의 중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정함이 어느 순간 시기, 질투, 피해의식으로 바뀌며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다리를 끌며 무기력하게 걷는 사람. 이런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해의식을 품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많고 그걸 밖으로 내지르는 방법 대신 몸의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고개는 숙이고 표정은 무표정하며 걷는 속도도 일정하지 않은 사람. 이런 이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의 기운도 점점 가라앉고 불편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걸음걸이는 자존감입니다. 당당하게 걷는 사람은 스스로를 믿는 사람이지만 무례하게 걷는 사람은 타인을 깔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곁에 있는 누군가의 걸음걸이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함께 걷기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뿐 아니라 걸음걸이에서도 그 불편함의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투와 걸음걸이에서 상대의 본성을 읽을 수 있게 되었죠. 다음으로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본성의 신호, 손동작을 통해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손동작에는 그 사람의 습관과 감정, 심지어 성격까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손동작에 주목해 왔습니다. 특히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손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본성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손동작은 대화를 할 때 손을 자꾸 입으로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이 동작은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감추려는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입을 가린다는 것은 내 말이 진심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실제로 이 손동작이 많은 사람은 비밀을 숨기거나 이간질, 뒷담화를 자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친절한데 뒤에서는 날카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주 이 손동작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손을 과하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표현을 위해 손짓을 쓰는 건 괜찮지만 대화할 때마다 팔을 크게 휘두르거나 손바닥을 자주 보이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며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손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며 강조하거나 손바닥을 상대 쪽으로 향하게 펼치는 동작은 지배욕구의 표현입니다. 즉, 나를 따르라, 내가 맞다 라는 무언의 명령이 숨겨져 있는 동작이죠. 세 번째로 손을 주머니에 넣고 말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 이건 상대방에 대한 경계, 무관심, 혹은 위장된 태도를 나타냅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으며 자기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금세 태도를 바꾸거나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상담 사례에서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여성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손을 주머니에 넣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고 자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이라 여겼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그 친구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 사람은 내 비밀은 다 알고 있었지만 자기 속마음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손은 신뢰를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상대의 손이 당신을 향해 열려 있는가, 아니면 감춰져 있는가, 손이 위로 향해 있으면 개방과 진정성을 뜻하고 아래로 향해 있으면 지배와 통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손을 자주 숨기거나 손을 과하게 쓰는 사람은 없는지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그 손이 말하는 것에 더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눈, 말투, 걸음걸이, 그리고 손동작까지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는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모든 것을 꿰뚫는 하나의 고사와 철학자의 통찰을 통해 방송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저 사람 말은 저렇게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괜히 쎄한데 내 촉이 이상한 걸까?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고 설명은 못하겠는데 불안해지는 감정.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한두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 느낌,
그냥 스쳐보내지 마세요. 우리의 직감은 뇌가 수많은 단서를 종합해서 보내주는 신호입니다. 특히 눈빛, 손동작, 말투, 걸음걸이처럼 작지만 반복적인 행동들은 그 사람의 내면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의식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다. 말보다 빠르게, 논리보다 깊게 우리 무의식은 사람의 본성을 먼저 감지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분명한 신호들을 보고도 넘어가게 되는 걸까요? 왜 자꾸만 설마 저 사람이 그러겠어? 착하게 보이는데 너무 나쁘게 보는 건 아닐까? 하며 자기 직감을 부정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입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으려는 마음, 상대방에게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 이런 것들이 정작 경계해야 할 사람을 곁에 두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계심과 예의는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예의를 지키되 그 사람을 무작정 믿지는 마세요.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눈을 보세요. 그 눈이 지나치게 흔들린다면 혹은 지나치게 똑바로 응시한다면 거기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손을 보세요. 말을 하면서 자꾸 입을 가리는지, 손이 감춰져 있는지, 아니면 권위적인 손짓을 하는지, 그 사람의 말투를 들어보세요.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고 점잖게 들리지만 내용은 비난과 험담으로 가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걷는 걸음걸이를 보세요. 뒷짐을 지고 거리를 두며 걷는 사람, 늘 한 발 앞서서 자기만 챙기는 사람, 그 속에는 배려보다는 우월감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절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본성은 작은 습관 속에서 늘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혹시 말은 친절한데 항상 본인을 중심에 두려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말은 조용한데 언제나 손을 감추고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느낀 쎄한 감정이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가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내용 다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눈을 보세요. 흔들리는 눈, 고정된 눈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둘째, 손동작을 보세요. 입을 자꾸 가리거나 손을 주머니에 넣는다면 경계하세요. 셋째, 걸음걸이와 말투를 보세요. 빠른 말은 진실을 감추려는 불안일 수 있고, 걸음걸이는 상대를 배려하는지, 자기밖에 모르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는 인간관계에 지쳐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키는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자신의 감정을 좀 더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비슷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마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